헨리 1세는 탁월한 법률가였다. 그래서 그 왕의 법정이 많은 발전을 이뤘다. 그래서 배심제도라는 것을, 배심제도가 뭔지 알죠? 보면은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피고가 피고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이제 재판에 관련 없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게 배심원제도 한국에는 없죠. 근데 이것이 프랑스인으로부터 노르만인에 전승된 것이었는데 노르만하고 플랜테저넷 왕조에 이르러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도 배심원을 소집했다. 플랜테저넷 왕조는 이따가 볼 그 헨리 3세 때부터를 말하는데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 처음에는 주장, 주장이 그 왕의 처음에는 주장이 지방법정을 주재했는데 나중에는 왕의 법정에서 파견된 법관이 지방법정을 주재했다. 그리고 배심원이 입회했다. 그래서 이것이 영주재판을 대체했다. 영주재판이라는 것은 영주가 본인의 그 땅에서 일어나는 그 재판을 본인이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주장, 나중에는 왕의 법정에서 파견된 사람이 지방법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사법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 이제 국세상서라는 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궁정예배당의 관리장이에요. 궁정예배당의 관리장. 근데 요 사람들이 예배당 직원들이 문자를 알아가지고 어떤 기록 필사, 문서 작성을 담당했다. 필사라는 것은 베껴 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베껴 썼어야 됐죠. 그래서 관리장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그래서 왕의 옥세가 국세 상서가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정은 출납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 미카엘 축제 때 윈체스터에 모여서 결산을 했다. 지금은 재무부죠. 왕위 계승자인 윌리엄이 헨리 1세의 아들이에요. 노르망디에서 돌아오는 길에 익사해가지고 헨리 왕은 1126년에 독일 황제 하인리 5세의 미망인이었던 자기 딸 마틸다를 후계자로 지명한다. 그래서 자기 딸이 이제 왕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을 제프리 앙주 백작과 재혼시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프리 덩주라고 써있는데 드가 이거는 어부예요. 그래서 앙주 지방의 조프리, 앙주 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헨리 1세 사후 19년간 무정부 상태가 계속됐다. 왜냐? 그 정보광의 딸 윌리엄 1세의 딸 아델라, 그러니까 헨리의 자매죠, 자매가 자매의 아들 블루아의 스티븐 백작이 있었어요. 스티븐 백작. 그 사람이 앙주 백작 부인 마틸다를 반대하고 왕위를 창칭한다. 앙주 백작 부인, 아까 마틸다가 조프리 앙주한테 시집을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앙주 백작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블루아의 스티븐 백작이 요거를 반대하고 자기가 왕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블루아를 보면은 프랑스에서 파리가 여기 있으면 여기, 그리고 런던 시민하고 일부 귀족이 스티븐을 국왕으로 추대한다. 그래서 영국은 마틸다 파와 스티븐 파로 양분된다. 런던 시민, 프랑스도 보면은 파리 꼬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파리시는 항상 어떤 왕권에 반대하는 개혁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런던 시티도 마찬가지예요. 런던 시티라고 런던 내에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가 이제 좀 자유 이런 것을 좀
중시를 해가지고 왕권에 반하는 그런 것들 활동을 했다. 1152년 부친이 타계한 후 마틸다의 아들 헨리가 이제 아까 부친이 누구예요? 제프리 왕조죠. 헨리가 마틸다의 아들이 또 헨리가 있었는데 스티븐과 합의를 봤다. 그래서 월링포드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웨스트민스터의 인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좀 본 거죠. 마틸다파와 스티븐파가 있었는데 그래서 스티븐은 헨리를 양자로 삼아서 국정에 참여시키고 후계자로 지명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헨리 쪽으로 권력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1154년 스티븐이 이제 죽으니까 헨리가 왕위에 오른다. 자, 월링포드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월링포드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아까 제가 플랜테전에 얘기할 때 헨리 3세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헨리 2세네. 요 사람이 이제 헨리 2세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정복 왕의 딸 마틸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누굴 따르게 돼 있어? 아까 조프리 앙주 그 사람의 성을 따르게 됐는데 그 이름이 플랜테저넷이죠. 플랜테저넷은 영국식 발음이고 프랑스식 발음으로 하면 플랑따주네예요. 플랑따주네. 그래서 그 플랑테준의 가문이 이때부터 왕이 된 거죠. 헨리 플랜테전에서는 이제 헨리 2세인데 그의 영지인 맨과 앙주 때문에 프랑스 왕 루이 7세한테 신하의 예를 올리러 갔다. 맨하고 앙주 요쪽. 그러니까 이게 헨리 플랜테전의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이니까 이거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맨과 앙주에 이제 백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왕한테 신하의 예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하라고 해서 전 영국이 프랑스 왕의 신하가 아니고 맨과 앙주의 영지 때문에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적인 신하가 아니라 지방에 대한 신하. 네? 왜냐면 본인이 거기 영주가 되니까 거기서 루이 7세의 왕비 엘리아노르를 만난다. 그래서 애정이 통해가지고 왕비가 이혼하고 헨리와 재혼한다. 그래서 엘리아노르는 혼수로 또 여러 가지 지방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리무쟁, 가스코니우, 페리고르를 포함한 아키텐 공의 영지하고 오베르니와 툴루즈의 중지권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이 이제 혼수로 가지고 오는 거죠. 페리고르, 리무쟁, 가스코뉴, 페리고르 여기를 쫙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는 얼마나 땅이 많아요. 영국의 왕이죠. 그 다음에 정보광 정보광 윌리엄이 노르망디 공이기 때문에 노르망디도 자기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아키텐 지역이라고 여기가 다 자기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라 그랬어요? 오베르뉴하고 툴루즈는 여기 툴루즈 프랑스 밑에 오베르뉴를 봅시다. 요쪽 지방 이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모친 마틸다로부터 노르망디 공의 영지, 그 다음에 부친으로부터 맨과 앙주를 물려받은 헨리 2세는 프랑스 내에서 프랑스 왕보다도 강해졌다. 프랑스 왕의 신하긴 하지만 본인이 영지가 더 많아. 그리고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 테오발드가 헨리 2세한테 토마스 베켓을 추천했다. 그래서 그를 국세 상서에 임명한다.
그래서 테오발드가 세상을 떠나니까 헨리 2세는 베켓한테 캔터베리 대주교직을 준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원래 정복 왕하고 랑프랑이 세속 재판하고 종교 재판을 구분할 때 종교 재판은 양심에 대한 사건만 처리하기로 했다. 근데 교회가 점점 모든 사건을 종교 재판으로 조작한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들은 왕의 법정보다 관대한 종교 재판을 선택한다. 그래서 벌금이 출납원에 들어가지 않게 됐다. 그러면 이제 재정이 나빠진 거잖아요. 돈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헨리 2세는 종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직자는 관위를 박탈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은 속인으로 돌아오게 돼서 세속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벌금이 출납원으로 들어가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길 요구를 한 거죠. 근데 베켓은 한 가지 범죄로 두 번 처벌되는 일은 안 된다. 그래서 거부했다. 그래서 왕은 클레런던의 종교회의를 소집한다. 그리고 베켓의 생명을 위협해서 클레런던 헌장에 서명하게 한다. 클레런던 봅시다. 클레런던. 런던이면은 여기서 이제 서약을 하게 된 클레런던 헌장에 서명하게 한다. 대주교는 강압된 서약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이런 이제 태도를 취했고 알렉산더 교황이 이 사람을 그 베켓을 이 서약에서 해방시킨다. 강압된 서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베켓은 영국을 떠나서 망명지 베즐레에서 왕의 파문을 공표한다. 그러니까 왕을 파문시킨 거예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베즐레. 베즐레. 여기는 조금 아래쪽이네요. 프랑스에서. 근데 이제 왕이 파문이 되니까 이제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중부 프레트발에서 베켓과 만나서 화해했다. 근데 프레트발에 한번 봅시다. 프레트발이 어딘지. 자, 파리가 있으면 여기 프레트발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화해를 했다. 근데 베켓이 영국에 왔을 때 그 베켓을 배반한 주교를 파면하도록 그렇게 한 교황의 지시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정복왕 윌리엄 때부터 영국의 시민은 교황과 소통을 할 적에 왕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교황의 지시서를 주교들 파면한다는 교황의 지시서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4명의 기사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주교를 협박하고 죽였다. 베켓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 사건 후에 순교자 편을 들었고 베켓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왕의 적대자들이 벌기하자 헨리 2세는 클레런던 헌장을 폐기 그리고 교황을 무마한다. 그리고 이제 헨리 2세의 아들이 헨리 2세를 배반한 귀족 일파의 수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또 돌아와서 반란을 진압했다. 헨리 2세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그 헨리 2세를 이은 왕 리처드가 프랑스의 왕 필리프 2세, 필리프 오기스트하고 제3차 십자군 전쟁에 참가했는데 성지를 수복하는 데는 실패했다.